자, 이번 행위입니다. 행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여기서 이 공연성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공연성이란 말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자, 불특정인에게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죠. 두 번째, 다수인에게도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불특정에게 얘기하거나 다수인에게 얘기하거나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불특정 and 다수인에게 얘기했을 때는 100%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불특정 and 소수인에게도 오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겠죠. 그리고 특정 and 다수인에게도 다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하등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죠? 특정된 소수인입니다. 특정된 소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공연성이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분명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특정 and 불특정 o와 다수인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 같아요. 부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한 사람에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공연성의 의미를 좀 완화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A가 있죠. A가 있습니다. 여기 B가 있습니다. B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이 A가 B에게 C에 관련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즉 험담을 한다는 거죠. 자, C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 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특정 O와 다수인 여기는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온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때는 이 BC의 관계를 봐야 된다. BC의 관계. 이 BC의 관계가 자, 여기 관계가 밀접한 관계냐 아니냐, 밀접한 관계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B라는 사람이 A로부터 들은 얘기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떨 때에 밀접한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얘기했다. 본인. 즉 B하고 C가 이퀄 관계. A가 B한테 네 본인 얘기를 한 거야. 그 본인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그 얘기를 직접 들었을 때는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는 전파성이 부정됩니다. 두 번째, 자기 가족 얘기를 했다든지 친척 얘기를 했다든지 친구 얘기를 했다든지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동업관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설령 그 얘기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함부로 이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A가 B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전파성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분명 A가 B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B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B가 나중에 이 사람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실제로 전파를 했느냐, 이것은 묻지 않아요. 실제로 전파했느냐는 묻지 않고 이 A가 B에게 C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과 이런 관계다 라고 하면 전파성이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 이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점도 판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여기 이 B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밀접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B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 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 컴퓨터 그 뭐 있잖아요. SNS라든지 뭐 비공개 대화방이라든지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때는 이 B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전파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명의훼손적 행위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 B라는 사람이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요 기자일 때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요 B라는 사람이 기자일 때는 A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반 보통 사람과 같은 기준 하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가 그 들은 얘기를 신문에 기사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진다. 전파성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파성이 떨어진다. 라고 받고 기사화를 했다. 그러면 전파성이 인정되어서 공유성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갑니다. 자, 의 설명드렸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련해서 학설과 판례가 약간 견해 충돌이 있는데 여기서 거버렸죠. 이것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2번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전파성 이론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얘기는 설명드렸듯이 특정된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즉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 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유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판례를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한 사람 나와 있죠. 요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성 나와 있네요. 자, 전파성이 있다 이거 있다. 자, 전파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있다면 공유성이 충족된다 할 것이지만 자, 그 밑에 전파성이 없다면 없다 세모 쳐볼게요. 없다면 공유성이 결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즉 A가 B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전파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지 실제로 전파되었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부터 곧이란 말도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되는 말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끊고 기자일 때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기자일 때는 기사화를 해서 보도되어야지만 밑에 공표된다 할 것이므로 기자가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했을 때는 자,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전파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출제가 무수히 많이 되었던 판례예요. 자, 기자 색깔 칠하시고 기사화를 했다 안 했다를 갖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다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 할지라도 밑에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막연히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막연이라고 하면 틀려요. X. 고도의 가능성을 요한다. 고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막연한 전파 가능성으로도 족하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작년 한 해만 출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꺽쇠 1번, 꺽쇠 2번, 자, 별표가 된 게 다 전부 다 그 증거입니다. 꺽쇠 3번, 꺽쇠 4번. 특히 꺽쇠 3번은 무수히 출제가 작년 한 해에도 많이 됐었습니다. 자, 3번부터 볼까요? 3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발언 이후에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밑에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긴 있어요.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A가 분명 B에게 C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B, C의 관계를 놓고 밀접 관계가 있다 없다를 갖고 죄의 여부를 따진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들은 얘기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느냐 달고 다니지 않느냐 이걸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판단하는 것은 이 앞에 부분입니다. 이 앞에 부분인 것이지 이 뒤에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자, 물론 고려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긴 있지만 발언한 후에 실제 전파 여부는 전파했는지 여부는 그런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으로만 고려된다. 적극적 고려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 고려가 아니라 고려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이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색깔을 칠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검은색 글씨. 자,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 의사를 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 그쵸? A가 B에게 얘기했을 때 그걸 놓고 전파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 이 사람이 전파 가능성을 갖고 판단했다든지 실제 전파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결과가 아니다. 결과를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를 해 두시고 전파 의사 여기도 X를 쳐두시고 자, 됐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1번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1번은 어디가 출제가 됐느냐면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앞 페이지 이런 부분들 전파했느냐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은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꺽쇠 1번은 뭐냐면 자, 대법원은 이런 전파 가능성 이론은 공효성에 관련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근데 이러한 형법상의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달리 본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험 2번 다 나왔어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됐고 꺽쇠 2번을 가보면 자, 전파 가능성 여부는 검사가 증명하는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것은 형소법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형소법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우리 형법에도 출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을 요할 때 밑에 나와 있네. 그 증명의 정도로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개연성을 요구한다. 개연성. 비슷한 말 같아요. 가능성이나 개연성. 여러분은 내년도 시험에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개연성이 높습니까? 그때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개연성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개연성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고. 시험에 붙는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가능성을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개연성이라는 말은 아하, 어제 뉴스가 났는데 어떤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쵸? 뭐 아는 지인일 개연성이 높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뭐 누전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사안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검사가 증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증명을 할 때에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본다. 개연성을. 그래서 이것도 앞뒤 글자가 바뀌면 틀려요. 여기서는 개연성에다 색깔 칠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판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때는 전파성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밑에 증명으로 가게 되면 가능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개연성이란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도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포할 가능성. 이건 전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가능성이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공유성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봤죠? 4번 똑같아요. 4번은 여기 1번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보통신망법에도 특별법에서도 형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지문이 나온 적도 있고 1번 지문이 나온 적도 있고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OX 판례 가보죠. 우리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했던 판례를 보면, 자, 편지 수신인 보통 한 명이겠죠. 이 사람이 1인이라 적어볼게요. 한 사람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 빨간색으로 유포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밑에도 자, 두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역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랬고, 동네 사람 나와 있네요. 밀접한 관계가 아니죠. 물론 이제 시어머니는 밀접한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있으니까요.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4번은 어디 나와 있나요? 이게 뒷길이네요. 갑의 집 뒷길이다. 뒷길. 뒷길은 뭐 동네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옆집에 강아지, 고양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남편도 있지만 친척 있잖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하, 남편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파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뒷길이야. 자기 집 안방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뒷길이라고. 뒷길이었기 때문에 밑에 보면 공개된 장소다. 또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마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말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친척이라는 말에 한정되지 말고 이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 그래서 길거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출제가 좀 되었죠?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쉽죠. 당연히 15명, 이것도 교인 사람이네요. 교인이다. 전파성이 있다고 봤고요. 6번도 보면 특별히 친분 관계도 있지는 않았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파성이 있다고 봤고요. 세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세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200명은 당연히 전파성이 있고요. 다수인 있고요. 71명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전파성이 있죠. 여기도 일면식이 없다. 그 사람들이 이미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성이 있다는 거죠. 뭐 전과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 안 하고 다닙니까?
더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4명이네요. 있죠. 회원들이죠. 있습니다. 관리단 감사라 했습니다. 뭐 나랑 친인척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파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러 명의 동료들이네요. 뭐 동료들은 뭐 얘기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다. 그래서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런 얘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든 아니든 간에 당연히 전파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들에게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다면요. 만약은 소문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공개된 장소다. 그쵸? 또 동료들이네. 똑같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다면 이렇게 모텔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오는 것을 몇 번 봤다. 얼마나 창피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전파성이 있다고 봤고요. 자, 그 밑에도 공사 현장에서 얘기했죠.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밑줄 그시고 당연히 100% 전파성이 있다. 이렇게 비밀로 지키겠다. 1대1로 얘기를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나랑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뭐 친인척 관계도 얘기하는 마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파성이 100%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밑에도 그 다음 판례도 보면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요. 포털 사이트.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 게시판인데 직장의 전산망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었죠?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 이 게시판은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전파성이 부정되는 거 볼까요? 자, 제가 설명했듯이 배우자라든지 친구, 친척 이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전파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좀 함부로 막 얘기는 하고 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읽었던 이러한 친밀한 관계,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통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밑에 보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그게 이 사람들이야. 그렇죠? 친밀한 관계, 공무원,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외적이라 쓰시고 여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다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최신 판례죠? 별표 치시고요. 자, 그 밑에 판례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남녀 장학생들인데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의 남녀 장학사들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판례가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동료들. 여기 동료들이 있었죠. 여기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료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료들은 여러 명에게 얘기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다면 공유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동료가 아닙니까?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의 남녀 장학사들은 동료가 아닙니까? 물론 계급은 있겠죠. 상관이나 밑에 부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판례가 여기에요. 여기. 공무원이나 색깔을 이 색깔로 할게요. 공무원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인데 그게 여기야. 교육청 소속의 남녀 장학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직장 위에서 설명드렸던 직장 종료들보다는 좀 입이 무겁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판사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암기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요 2021년 2021도 1677 판례를 검색을 해보면 요 판례 설명할 때 이 판결 요지가 나와요. 판결 요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요 판례 설명할 때 이 판결 요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자신은 물론 A와도 친분이 있는 B에게 얘기를 해야 했다. 뭐 등등 쭉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남녀 장학생들이란 말 나오면 아하 전파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많이 나왔죠. 3번은 본인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전파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귓속말로. 귓속말로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얘기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습게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스스로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얘기한 거니까 좀 당연히 전파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스스로 하고 다닌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그런 특수한 아주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한 것은 전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도 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쉽습니다. 과부 얘기입니다. 과부도 본인 일이죠. 본인.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 앞에서 본인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도 서방제를 하는데 즉 바람을 피는데 과부가 서방제를 하는 것이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자량이냐. 단둘이 있는 사이에서 얘기했는데 이 또 과부가 또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녀요. 그쵸? 우리 판례가 본인 너와 나의 단둘이 있는 그 사정이라면 전파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친척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 동업관계입니다. 전파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키워드만 읽지만 여러분들은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자, 다음 판례 처에게 얘기했죠? 남편에게 얘기했죠? 남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지방간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얘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그쵸? 보세요.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 저놈이 전과 6범인데 교사직을 팔아다니며 이웃을 해치며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법인 이사장이 그 진성을 읽어보고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자기 학교 뭐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숨기고 한다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판례. 골프장 운영회사의 담당자. 그 회사 앞으로 보낸 거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죠. 자,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이 자율 규정을 위반한 경기 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절차했다. 뭐 쭉 얘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 담당자가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측근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또 10개월 때까지는 멀쩡히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이가 악화되니까. 그쵸? 근데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여기. 상대방이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물을 것은 아니다. 왜? 그 당시 때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10개월 동안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뒤통수 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전파성 여부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하에서 이 판결을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자, 다음. 자, 증거 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 왜? 증거에 써먹어. 재판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재판이 될 때까지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들은 사람이 갑이 유일하대요. 또 갑도 달리 전파한 바도 없고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전파성을 부정했습니다.
자, 요 18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도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19번도 잘 나옵니다. 자, 18번과 19번을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판례 두 가지는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요. 즉 밀접한 관계냐 아니냐. 물론 그것이 이제 잣대가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갔다. 대화하던 중에 갑의 이웃과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 보세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그 병실에는 4명 있는 거야. 맞나? 4명 있나요? 4명 있죠. 보세요. 여기가 병실인데 피고인이 있고 그리고 일행이 있어요. 일행이 병이죠. 일행인 병이 있습니다. 근데 둘은 엄청나게 친하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피해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이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을이 있어요. 이렇게 4명 있어요. 4명. 근데 이 둘이 절친이야. 이 사람 둘이 절친이고 이 사람 둘이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같이 갈 정도. 그리고 절친의 아들이 지금 맞아서 누워 있는데 그를 보살피러 온 이웃. 여러분 친인척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친인척이라고 하면 같이 가줍니까? 멀리 있는 친척도 멀리 있는 친척이지만 가까이 있는 친척도 그렇게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웃집이 더 친인척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러한 사정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그것이 판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가해자 엄마가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 하죠. 원래 걔 정신병이 있었는데? 라고 그 피해자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설령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웃 사람, 그 일행,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판례가 봤을 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면서 나쁜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친이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판례는 좀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입니다.